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사를 잘 완료했습니다. 벌써 저번 주에 이사를 잘 마쳤고 여기저기 청소도 좀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집을 좀 꾸미면서 그렇게 한 주를 좀 바쁘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운 책장을 하나 샀어요. 책장인데 요게 조립을 해야 되는,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책장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기 시작하고 이런 가구들 조립은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하고 시켰는데 무려 나사가 한 80개를 조여야 되더라고요.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세게 80개의 나사를 어제 또 하루 종일 조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이러면서 힘들어하면서 일어났고, 그렇게 좀 몸은 힘든데 하나하나 물건들이 채워지는 걸 보고 또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을 꾸미다 보면은 재밌고 뿌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사를 하고 나면요, 또 새로운 집에 왔고 여기 새로운 문화가 다들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집마다 문화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처음 이사를 왔을 때 관리사무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집들 아니면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모든 것들 다 그 주택 빼고는 관리를 해주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 아파트만의 규칙, 이곳의 규칙이나 주의해야 될 것들 아니면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설명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한 날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인터넷 설치 같은 거, 와이파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했어요. 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첫 번째로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여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려요? 이거였거든요. 사실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예요. 살다 보면 쓰레기가 매일매일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나 이사를 왔을 때는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 규칙들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언젠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짧게라도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방법,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는 한국에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이런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단어들도 알 수 있고, 또 쓰레기는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가까운 문제이자 가까운 일상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오늘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 방법 같은 거는 나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이런 것들이 다르네? 이런 거는 좀 많이 비슷하네. 요것도 역시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 중에 중국에서 온 학생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이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좀 곤란했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디디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쓰레기,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그런 다양한 쓰레기 토크, 쓰레기에 관련된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버린 쓰레기, 이렇게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여기다 버리세요." 하면 버렸고 뭐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냥 버렸지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요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 쓰레기를 모아 놓는 땅이 있죠. 그 땅으로 옮겨져서 불에 태우던가 아니면 뭐 땅에 묻던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요런 장소를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지라고 하는데 아마 모든 나라에 요런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할 때, 태우거나 묻을 때, 뭐 그런 땅을 관리할 때 돈이 발생하죠. 돈이 들어요.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 땅을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의 뭐 월급 같은 그런 돈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땅에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릴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돈을 내고 이 비닐봉지를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요런 비닐봉지를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주고 산 정해진 비닐봉지에만 쓰레기를 버려서 그걸 잘 묶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비닐에다가 그냥 플라스틱 비닐에 이렇게 넣어서 쓰레기장에 버리면 이거는 벌금이에요. 벌금.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요. 그 벌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반 쓰레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라고 하는 큰 봉투에 담아 버려야 되고 음식물 역시 가져가서 좀 처리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 요 두 가지를 사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봉투, 쓰레기 봉투 시스템이 또 있는 나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나라는 어떠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런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예요. 그냥 이걸 다시 가져가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쓰레기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일반 쓰레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우리 일상적으로 일스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이 일스가 있고요.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음스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있고, 세 번째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는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가면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층에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뭐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 여기는 지하에 버리는 시스템인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또 1층에 버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사했을 때는 쓰레기장은 어딘지, 어떻게 버리는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날 어디로 이사를 갔다, 어디에 가게 됐다 하면은 쓰레기장을 일단 가보고, 아,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구나.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어디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어디 버리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다양한 나라를 많이 가봤지만 좀 문화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아마 한국이랑 가장 멀리 떨어진, 제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다른 점이 많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놀랐던 점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쓰레기 문제였어요. 한국은 땅이 작고 그런데 사람도 많고 공기는 쉽게 나빠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땅이 정말 넓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때 그냥 한 번에 버리고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묻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뭐 햄버거 먹다 남은 거 아니면 햄버거를 싸고 있던 종이, 뭐 콜라 이런 거 한 번에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20N년 동안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음식물이랑 재활용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통 하나에 넣는다는 게 놀랍기도 하면서 또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근두근 하면서도 좀 짜릿한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재활용 아니면 쓰레기를 나눠서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사는 생활에 일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기가 나빠진다거나 뭐 쓰레기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직접적인 바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분리수거를 익숙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쓰레기를 버리는 규칙 같은 거는 지역, 그리고 그 아파트 사는 곳마다 다 달라요.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의 규칙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 홈페이지에 가보거나 아니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관리사무소에 가면은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살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식물은 우리가 음식을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매일 발생하잖아요. 요 음식물은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냐면 요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냐 없냐 요거를 기억해주고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요게 이렇게 그 음식물 처리장,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가서 동물의 사료, 동물들이 먹는 먹이로 바뀌어요. 그 재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이게 어떻게 동물들이 먹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소 같은 동물이 요걸 먹을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보고 버리시면 됩니다. 동물들이 먹는 먹이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한국에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일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일지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과일 껍질.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이런 과일 껍질들 있잖아요. 포도 껍질. 이런 껍질들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일까요? 정답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이에요. 이런 껍질 같은 거는 영양소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잘 먹지 않지만 그래도 영양이 들어있는 거고 동물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껍질 통째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 껍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예외로 이거 말고 또 예외로 코코넛 껍질이나 파인애플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딱딱해서 동물들도 먹지 않는 그런 껍질들은 또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이런 것의 껍질도 영양이 없어요. 이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자, 요렇게 복잡해요. 이걸 들으면 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쓰레기 버리는 거 어려워하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궁금할 때 그 검색창 구글 검색해보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조개 껍질, 조개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조개는 그 굴 같은 거 있잖아. 오이스터 같은 그런 것의 껍질. 요거는 음식물?
아니면 일반 쓰레기?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동물은 조개 껍질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영양도 없어요. 조개 껍질 일반 쓰레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퀴즈인데요. 닭뼈 아니면 뭐 돼지뼈 아니면 뭐 소의 뼈 이런 동물들의 뼈 아니면 생선 가시 생선에 있는 뼈 이런 것들은 일반일까요? 음식물일까요? 생선을 다 먹고 남은 그 뼈.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뼈에도 영양이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 딱딱하고 뾰족해서 동물들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껍질, 아니 이 뼈, 가시 이런 것들 다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있는데요. 김치. 김치는 일반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정답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선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소스들. 이런 것들은 너무 짜고 너무 매울 수 있대요. 동물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동물들이 먹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트레이닝을 해서 잘 훈련해서 그 고추장, 매운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동물들은 먹기 힘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씻어서 고춧가루 이런 걸 다 씻어서 배추만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고 그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하는 퀴즈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헷갈려하는 게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나라도 있고 또 나라마다 규칙이 다르다 보니까 요거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의 분리수거 종류 찾아봤어요. 한국의 분리수거 종류는 크게 종이, 플라스틱, 유리, 캔, 건전지, 의류, 약품, 가전제품 요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이것들을 다 분류해서 다 나눠서 각각 버리고 있어요.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나라에서 들어보면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끔씩 게임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이거 어디지? 여기. 이거 어디지? 여기. 이렇게 버리는 재미가 또 있기도 해요. 특히나 외국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 이 두 가지가 뭐가 달라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요거는 간단해요. 비닐은 흐물흐물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게 비닐입니다. 소리를 들려드리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비닐이고 딱딱한 거 이렇게 딱딱한 건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아파트, 어떤 쓰레기장에 가보면 플라스틱, 페트병 나눠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페트병은 정말 그 음료수병 있잖아요. 그런 게 페트병이고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뭐 세제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배달 음식 시키면 주는 그 플라스틱 용기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그릇 이런 거는 플라스틱에 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종류에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스티로폼도 또 따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게 아파트마다 사는 곳마다 규칙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여기 이사 오기 전 집은 플라스틱, 스티로폼, 페트병, 뭐 비닐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분리수거를 좀 꼼꼼하게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직접 분리해 주시는 그 직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편했는데 여기 또 이사 온 집은 하나하나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페트병은 페트병,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렇게 잘 나눠야 되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또 따라야죠. 그 규칙이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중에 좀 특히나 배달 용기, 그런 치킨 담겨있는 통이나 아니면 마라탕 이런 거 담겨있는 그 플라스틱 그릇은 너무 그 빨간색 양념이 많이 묻어서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이런 배달 용기는 물로 잘 씻어서 설거지를 잘 해서 플라스틱에 버려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너무 더러워진 경우, 너무 오염된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가져가도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에 또 버려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분리수거가 필요한 그런 용기들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 3개가 있는 재활용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무조건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좀 그런 표시가 없거나 헷갈린다 하는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우리 구글 선생님한테 검색을 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분리수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는 말이죠. 제가 오늘 먹은 커피입니다. 또 배달을 시켜서 커피와 그 빵을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요거 분리수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장 눈에 보이는 요거는 빨대거든요. 빨대, 스트로우. 빨대는 어디다가 버리면 될까요? 플라스틱 빨대예요.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에 버리면 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런 빨대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 리사이클링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이런 건 너무 작아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쓰레기예요. 오 마이 갓, 벌써 어렵죠? 빨대 버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컵을 싸고 있는 요거는 어딜까요? 이거는 비닐입니다. 비닐이죠. 그리고 이 컵을 보면 여기 음료가 담겨있는 곳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종이에요. 종이. 요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안에 있는 커피 이런 걸 잘 씻어서 종이에 버려야 되고요. 이 종이 위에 있는 요거는 또 뚜껑인데 플라스틱 뚜껑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 재활용 표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당연히 플라스틱에 재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흐느적거리는 그 비닐랩이라고 하나요? 요런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또 비닐에 버려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흐느적 너무 얇은 비닐 있잖아요. 요런 거는 또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비닐에 버려도 큰 상관은 없긴 한데 일반 쓰레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가 끝나요. 복잡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일회용기 안 쓰는 게 좋고 컵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처음 이렇게 분리수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나누려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게임이다. 게임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이런 게임. 저도 어렸을 때 뭔가 게임하는 기분으로 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 부모님께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분리수거하는 나, 환경을 생각하는 나 너무 멋있어. 게다가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 너무 재밌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 처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한국의 쓰레기 종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요렇게 쓰레기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혼자 산 지 벌써 4년 정도 됐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시행착오들, 많은 시도와 많은 실수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배운 팁들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쓰레기 버리는 팁 5가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쓰레기 봉투에 관한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우리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장바구니라고 해서 작은 가방을 들고 가서 산 물건들을 담아서 오면은
베스트지만 가끔 이 가방을 놓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달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종량제 봉투 값을 결제를 하고 거기다가 담아 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법이거든요. 뭔가 봉투가 없는 사람은 이런 쓰레기 봉투에 담아 주는 게 법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담아 주실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그냥 일반 봉투에 주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봉투 사야 되고 이 종량제 봉투는 항상 있으면 좋으니까 내가 장바구니를 안 가져갔다, 이런 가방을 안 가져갔다 하는 날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쓰레기 봉투도 생기고 새로운 가방도 생기는 이런 일석이조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쓰레기 봉투 크기에 대한 팁인데요. 한국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여러 가지 그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가 있어요.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1리터부터 시작해서 10리터, 20리터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양한 1리터, 5리터, 10리터, 5리터 이런 크기들이 있고 일반 쓰레기도 10리터부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이렇게 40, 50 이렇게 그 리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작은 쓰레기 봉투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단은 일반 쓰레기부터. 일반 쓰레기는 특히 여름 무조건 10리터 가장 작은 거 사서 빨리빨리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 벌레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비닐봉지를 사서 빨리빨리 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나 또 그 치킨 같은 거 먹은 날 있잖아요. 치킨이나 달걀, 계란 껍질 요런 거 사용한 날에는 이거 여름 같을 때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작은 비닐에 담아서 묶어뒀다가 묶어서 그 일반 쓰레기 그 비닐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사실 이 비닐이 재활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환경을 생각하면은 맞지만 그래도 저도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치킨 뼈나 그렇게 조금 벌레가 생기기 쉬운 거는 요런 그냥 쓰레기 봉지에 조금 묶어놨다가 묶어놓은 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너무 자주 그러지 않으면 가끔은 살기 위한 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벌레를 좀 밖에서 만나는 벌레는 괜찮은데 집에 벌레가 있는 게 전 좀 싫어서 이런 벌레와의 전쟁 이기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팁은요. 재활용 쓰레기 가방을 여러 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어도 3개. 그러니까 종이, 비닐, 플라스틱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 3가지 가방을 다 따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해요. 가끔 분리수거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한 번에 이런 큰 통에다가 담아서 분리수거장에 와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와서 플라스틱 버리고 종이 하나씩 버리고 유리 하나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냄새 나고 벌레들이 있는 쓰레기장에서 오래 있어야 되고 일을 2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에서 분리 배출이라고 하는데 분리를 이렇게 잘 해두고 그 가방을 들고 와서 한 번에 종이 가방 버리고 플라스틱 가방 버리고 비닐 가방 버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더 있다면 기타 쓰레기 봉투 요것도 같이 준비를 해서 유리나 건전지, 캔 이런 거 생겼을 때 여기에 담아서 요 정도는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됩니다. 이게 원래 올바른 표현은 분리배출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버린다.
분리를 해서 버린다라는 뜻의 분리 배출이 맞는데 옛날부터 분리수거 그 재활용 이꼴 분리수거라고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분리수거는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해서 가져가는 걸 분리수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맞는 표현은 분리배출. 우리 분리배출을 잘해야 됩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또 한국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요거는 모든 혼자 사는 사람들, 모든 자취생들, 혼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오래 두면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냉동실에 얼려놓는 겁니다. 우리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을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은 또 좋은 기계들도 많이 나왔어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 예를 들면 음식을 이렇게 잘 갈아서 그 흙처럼 만드는 게 있거든요. 모래, 흙.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작은 가루로 갈아주는 기계도 있어요. 그런 기계도 있고 아니면 미생물이라고 박테리아, 플랑크톤처럼 정말 작은 그런 미생물을 키우는 기계도 있거든요. 그 기계에 음식물을 넣으면 그 작은 미생물들이 그 음식물들을 다 먹어요. 그래서 흙처럼 만들어주는데 요런 기계들이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입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사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이런 여유가 없다 하면은 냉동실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게 또 세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 청소를 가끔씩 한번 해주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큰 쓰레기 버려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책상 같은 거 버리고 싶은데 이거 그냥 책상 이거 무슨 재질이지? 이거 나무인가? 그럼 종이인가? 해서 종이에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형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런 큰 쓰레기는 더 많은 돈을 내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관리사무실 가서 그 스티커를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그 쓰레기장에 둬야지 되고 아니면 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관리사무실이 없는 곳은 그 인터넷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 예약해서 버리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팁 5가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쓰레기 마스터 하신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팟캐스트 들으면서 우리나라랑 진짜 다르네 하는 부분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점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여기 제가 말한 거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쓰레기 버리는 방법,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이런 일상적인 부분들도 꼭 필요한 정보고 또 굳이 한국에 올 계획이 없더라도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실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나라에 쓰레기 버리는 방법 이런 거 지금까지는 궁금해 해본 적이 없는데 또 들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는 쓰레기 어떻게 버리시나요?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또 제가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도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저는 방을 더 꾸미고 싶은 계획들이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방을 꾸미는데 이번 주도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 이게 다 완성된 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어떻게 예쁘게 바뀌어 가는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좀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인가요? 다음 라이브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